어느 순간부터 사람 만나는 일이 줄어들기 시작했다면 대부분은 그 변화를 불안하게 받아들입니다. 예전처럼 어울리지 않는 자신을 보며 사회성이 떨어진 건 아닌지, 외로움에 익숙해진 건 아닌지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인간의 성장 과정에서 고립은 종종 퇴보가 아니라 사고의 수준이 달라졌다는 신호로 나타납니다. 생각이 깊어질수록 대화의 밀도는 중요해지고 의미 없는 관계는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구조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군중에서 한 발 물러나게 됩니다. 오늘 다룰 문장은 불편하지만 정직합니다. 수준 낮은 사람들과 섞일 바엔 차라리 고립을 선택하라. 이 말은 타인을 무시하라는 선언이 아니라 자신의 사고 환경을 지키라는 경고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왜 성장할수록 사람을 가려 만나게 되는지, 그리고 고독이 어떻게 인간의 수준을 끌어올리는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수준 낮은 환경에 오래 머물수록 사고는 느려진다. 사람의 사고는 혼자 만들어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주변 환경과 끊임없이 동기화됩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의 대화 수준, 관심사, 문제를 바라보는 방식이 자연스럽게 사고의 기준점이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사회적 동조화인지 동기화라고 설명합니다. 처음에는 편안함처럼 느껴지지만 사고의 밀도가 달라지기 시작하면 이 동기화는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깊은 생각을 하고 싶은 사람에게 반복적인 잡담, 비교 중심의 대화, 감정 소비가 많은 관계는 사고를 계속 낮은 층위로 끌어내립니다. 그래서 함께 있어도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생각의 흐름이 자주 끊기며 스스로를 얕아진 느낌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은 그 불편함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습니다. 내가 예민해졌나? 내가 사람을 싫어하게 된 건가? 성격이 변한 건 아닌가? 스스로를 의심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일어나는 변화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사고 환경의 불일치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속한 환경의 평균 사고 속도에 맞춰 자동으로 속도를 조절합니다. 그래서 사고가 빠르고 깊어질수록 기존의 관계는 점점 답답하게 느껴지고 대화는 소모적으로 변합니다. 이 간극이 커질수록 사람은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게 됩니다. 이것은 타인을 깎아내리는 선택이 아니라 자신의 사고 리듬과 집중력을 보호하기 위한 생존적인 조정입니다. 성장 단계가 바뀌면 인간관계의 밀도 역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괴테는 인간의 성장과 재능에 대해 단순한 노력론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이 진짜로 깊어지는 순간은 언제나 외부의 평가와 소음에서 벗어났을 때라고 보았습니다. 재능은 고독 속에서 길러진다라는 그의 문장은 혼자 있으라는 조언이 아니라 사고가 자기 속도로 회복되는 환경이 필요하다는 통찰에 가깝습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타인의 시선, 비교, 기대 속에서 판단을 외주화합니다. 무엇이 옳은지, 어디까지가 나의 기준인지 스스로 결정하기보다 주변의 반응에 맞춰 생각을 조정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사고는 점점 평균값으로 수렴하고 창조성은 안전한 범위 안에서만 움직이게 됩니다. 고독은 이 흐름을 끊어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타인의 속도에 맞추지 않아도 되는 유일한 공간입니다. 생각이 중간에서 끊기지 않고 끝까지 이어지고 불편한 질문을 피하지 않고 밀어붙일 수 있으며 자신의 기준을 스스로 검증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괴테가 말한 재능은 타고난 능력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집중력, 판단력, 사고의 깊이, 자기 통제력처럼 장기적으로 축적되는 능력 모두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능력은 대부분 고독한 시간 속에서 정제됩니다. 사람들과 끊임없이 연결된 상태에서는 사고가 외부 자극에 분산되고 깊이보다 반응 속도가 우선되기 쉽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지점은 고독이 인간에게 불편함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고독은 자신의 부족함, 미완성, 모순을 피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무의식적으로 회피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 불편함이 성장을 촉진합니다. 괴테가 강조한 고독은 고립이 아니라 자기와의 대면입니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생각의 구조를 다시 조립하며 감정의 왜곡을 교정하는 과정이 반복될수록 사고는 점점 단단해집니다. 이 지점에서 수준 낮은 사람들과 섞일 바엔 차라리 고립을 선택하라는 문장이 다시 의미를 갖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준은 학력이나 직업, 재산이 아니라 사고의 밀도와 자기 통제력, 삶을 해석하는 깊이를 뜻합니다. 사고 밀도가 다른 환경에 오래 머물면 자신의 리듬이 흐트러지고 고독을 통해 회복되었던 집중과 통찰은 빠르게 소모됩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사람일수록 무작정 관계를 늘리지 않고 오히려 고독을 전략적으로 선택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외로움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동시에 판단은 명확해지고 감정은 안정되며 사고는 깊어집니다. 괴테의 통찰은 여기까지 이어집니다. 고독은 인간을 고립시키는 공간이 아니라 내면의 질서를 다시 세우는 공간입니다. 타인의 기대에서 벗어나 스스로에게 책임지는 사고가 자리 잡을 때 사람은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준이 생길수록 아무 관계나 붙잡고 있을 필요는 점점 줄어듭니다. 외로움이 늘어났다면 그것은 인간관계가 실패했다는 증거가 아니라 사고의 기준이 더 정교해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외로워졌다는 사실은 언제나 불안하게 느껴집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관계 속에서 안전을 확인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고립이 퇴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의 속도와 밀도가 달라질 때 기존의 관계가 더 이상 맞지 않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사람을 줄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지가 더 중요해집니다. 괴테가 말한 것처럼 재능과 성장은 고독 속에서 길러집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외부의 소음에서 벗어나 자신의 기준을 다시 세우는 과정이며 판단을 외주주지 않고 스스로 책임지는 사고를 회복하는 공간입니다. 이 시간이 쌓일수록 사람은 무작정 어울리기보다 자신의 리듬과 방향을 지킬 수 있는 관계만을 선택하게 됩니다. 외로움은 관계를 잃고 있다는 신호가 아니라 사고 환경이 정제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수준 낮은 사람들과 섞일 바엔 차라리 고립을 선택하라는 문장은 오만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성장하는 사람에게 고독은 회피가 아니라 선택이며 단절이 아니라 정리입니다. 지금 당신이 사람들을 조금 멀리하고 있다면 그것은 세상과 등을 지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을 다시 세우고 있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외로움을 두려움으로만 해석하지 말고 그 안에서 무엇이 정제되고 있는지를 차분히 바라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